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여파가 정치권을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 참패한 국민의힘은 임명직 당직자가 모두 사퇴한 데 이어 당 혁신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지만 정작 책임자인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하기로 해 진정성 없는 쇄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복귀를 앞둔 가운데 당내 통합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관심입니다. 김동모 호남대 교수, 정준호 공감포럼 상임대표와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는 통합형 그리고 수도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진 배치된 형태가 될 것입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국민의힘은 총선 위기와 책임론으로 어지럽습니다. 사실 선거 결과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를 했고 일요일이나 어제는 긴급 의총을 열었는데요. 4시간 넘는 회의의 결론은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였습니다. 여당의 선거 참패 책임을 대표가 아닌 임명직 당직자들이 지고 물러났습니다. 어떤 여론들이 만들어졌을까요? 교수님, 어제 네.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 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참 의외였는데요. 무리한 이 공천을 시도하고 또 판을 총선 전초전이라고 할 정도로 판을 키웠단 말이죠. 그리고 17% 이상이라고 하는 대참패를 겪었는데 그러한 어떤 그 선거 결과에 비하면 임명직 당직자들의 어떤 사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온적인 그러한 어떤 대처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과 당이 뭔가 좀 교감을 했을 텐데 판을 키울 때는 언제고 이 사태를 수습할 때는 그저 구청장급 선거에 준하는 그런 식으로 그 해결책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좀 미온적인 대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대표님 어제 이제 난 발표 김기현 체제 그대로 간다. 이거 뭐 예상하셨던 부분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전혀 예상 못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다소 의외였는데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음식점 매출이 부진을 하면 메뉴판을 바꾸든지 주방장이라도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서빙하는 직원만 바꾼다고 해서 과연 그 부진이 개선이 될까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곧 4월 폐업설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김기현 대표는 당 혁신기구도 만들겠다, 또 총선 기획단도 만들겠다, 인재도 영입하겠다 이제 이런 대안들을 내놨는데, 자 이제 어쨌든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뭐 주방장이 안 바뀐 식당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대책들 후속 대책에 나온 것들이 효과를 좀 거두는 것도 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당 혁신기구 민주당에서 먼저 했었고 총선 기획단은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재영입위원회도 뭐 당연한 수순인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인재를 김기현 체제에서 좀 스카우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조금 제가 보기에는 임명직 의원들 자진 사퇴를 시키면서 김기현 대표한테 압박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본인에게 좀 더 기회를 좀 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내놓았던 게 또 뭐 색다를 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시도를 할 수 있는 남은 카드라는 게 결국에는 대통령실과의 뭔가 관계 정립을 좀 개선하는 이런 것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 교수님 아까 이제 예. 미온적인 대처인 것 같다라고 음. 일단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러면 이 총선 때까지 무리 없이 쭉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새 신책이 얼마나 성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러한 지금 사실상 어떤 김기현 대표 이외에 대안부재인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대폭 물갈이를 해가지고 초선 의원들이 한 56명 그리고 영남계 의원들이 한 52명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적 카드를 쓰려고 해도 중진들 중에서
또 친윤 아니고서 이렇게 그 당을 잘 이끌어갈 만한 그런 무게감 있고 또 중량감 있는 그런 그 인재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인재풀이 좀 빈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으로 분리되는 또 영남으로 분류되는 김기현 이 대표 체제를 와해하고 새롭게 뭔가 리모델링을 이렇게 다시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총선이 한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금 새신 기구들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 그걸 이제 보고서 다음 카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 친윤이 아니고서야 국장님 또 뭐 중진이나 좀 무게감 있는 인물이 아니고서야 뭐 대안이 없을 것이다. 이제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런 배경에 근데 결국에 이 어쨌든 그 지금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실의 의중을 굉장히 잘 전달을 하는 메신저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김기현 대표의 이런 태도는 결국 대통령실과의 어떤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는데, 자, 김기현 대표 체제의 재신임 배경 어떤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쌍방과실이다. 이런 말을 뱉는 게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임명직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한 부분도 대통령실의 눈치를 어느 정도 봤을 텐데, 그렇다면 대표 체제 사퇴에 대한 어느 정도 압박 메시지가 나왔는데 김기현 체제가 유지가 됐다는 말이죠. 대통령실에서 비대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멘트를 이제 내놓으면서 김기현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보내게 되면 이 패배 책임 소재를 한번 따져보자. 김태우 사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했다. 그러면서 이 선거가 꼬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과연 패배의 책임이라는 과실이 김기현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 과연 누가 더 많겠냐? 김기현 4, 그 대통령실 6, 이 정도로 과반이 넘는 책임이 오히려 대통령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되는 쌍방과실론을 제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수세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한번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습니까? 이게 지금 뭐 대통령실과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뭐 이제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요. 뭐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천 과정에서도 지금 변호사님도 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대통령실과의 그 교감 없이 이러한 공천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결과에 대해서도 김기현 대표로서도 할 말은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과감하게 이렇게 뭔가 혁신을 하기에는 지금 국민의당이 안고 있는 이런 한계가 지금 영남당을 좀 탈피해 달라. 그래서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당을 쇄신해서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국민의당이 상당히 어렵다. 대통령도 어려워지고 국민의힘이요? 예. 국민의힘도 어려워지는 이러한 문제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을 좀 수습해서 또 이 6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호흡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떤 친윤계가 아닌 비윤계 인사들로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안의 쇄신은 아닐 텐데 가기에는 지금 무리수가 있다고 보는 거겠죠.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온전한 재신임이라고 이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오늘 이제 한겨레 보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책위원장이었던 박대출 의원을 이제 김기현 대표가 사무총장으로 앉히려고 했는데 당심에 가로막혔다. 그래서 이게 무산됐다라는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식물총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는데, 재신임이 아닌 사실상의 좀 식물 대표 체제로서 뭔가 시간을 두면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하나씩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체제가 지금 유지가 된 거다라고 좀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준석 전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뭐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또 그 이후에 당의 수습책을 보면서 느낀 소회, 지금까지 소회를 아주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아주 오늘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주 뭐 비탄에 빠진 표정으로
뭐 여러 차례 당 안의 개혁을 뭐 촉구를 했습니다.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준석 대표. 예. 저는 인제 이게 그 가장 좀 그 이준석 대표가 당으로부터 또는 당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좀 압박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자신은 어쨌든 당을 위해서 또 대선 과정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 정권을 창출한 대표인데 그동안 쭉 그 당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척당해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그 강서구청장 선거 과정에서도 이 책임론을 가지고 언급하면서 아마 그 이면에는 당이 좀 새롭게 변화를 해서 다가올 총선에서 정말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을 만들자라고 하는 진정성을 갖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이준석 대표의 어떤 발언들이 뭐 책임이 뭐 1 번은 누구고 2 번은 누구고 3 번은 누구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당히 그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안철수 이 의원. 의원하고의 어떤 불편한 면들이 이렇게 부각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또 그 윤리에 제소하겠다, 해당 행위다 이렇게 거론하는 과정에서 아마 굉장히 핍박받는 그런 젊은 정치인의 어떤 모습을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참 서러운 모습을 좀 보여줌으로써 일말의 어떤 그 동정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뭐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것에는 속 시원하다 뭐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악마의 눈물 아니냐 이런 의심의 여론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교롭게도 안철수 의원의 제명 요청 기자회견 직후에 바로 연달아서 이준석 대표의 눈물의 기자회견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명 요청, 이제 연명부까지 가져와서 제출을 하면서 제명 요청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같은 단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사안은 아니고, 그러면 이준석 표 단식 투쟁 같은 버전이 눈물의 쇼 아니었겠냐. 그러면 본인 중요한 건 이제 이준석의 눈물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눈물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건데, 제 기억에 이준석 전 대표가 추석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서 이제 건달이라는 표현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마음의 결심을 이미 한 부분이 있는데, 진짜로 당 쇄신을 바라보는 진정성이냐, 아니면 진짜 본인의 제명 요구에 대한 본인의 대응책으로서의 이제 눈물을 보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여당과 달리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승리하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가 공고화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당무 복귀를 앞두고 당내 통합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우선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네.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우고 있지만 민주당 분위기는 어쨌든 조용합니다. 이 대표가 조만간 복귀할 텐데 좀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겠다. 일단 통합의 메시지를 좀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거 메시지, 그 포용의 메시지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복귀 타이밍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단식 투쟁을 끝내고 나서도 보궐선거까지 이제 건강 회복을 이제 하는 시간으로 잡았지만, 보궐선거가 압승으로 끝난 이후에도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내놓은 메시지가 이재명 대표의 건강 회복이 더디다. 그래서 당무 지금 복귀가 조금 더 뒤로 미뤄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벌고 있을까? 단순히 통합이냐 포용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상대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김기현 체제의 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좀 당이 추스러지는 모양새를 보고 메시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하면서 당 내부 메시지보다는 당 대 당 혁신 경쟁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 김은경 혁신안에 대해서 뭔가 재점화하는 그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도 좀 그런 정황으로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일단 뭐 국민의힘으로 지금 쏠린 이슈에 대한 눈길이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인데 이거 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이 대표가 당분간 이제 어쨌든 뭐 천천히 복귀를 하든 곧 복귀를 하게 될 텐데 가장 먼저 어떤 메시지 들고 나올까요? 저는 일단 그 여전히 당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민주당이 어떻게 될 거냐, 과연 심리적 분당 사태 이런 것들이 지속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해서 간다. 그래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이렇게 가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소위 말하면 어떤 비명계의 그 탈당의 명분이랄지 이런 것들도 잠재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통합 메시지를 강조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김기현 체제가 좀 미온적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를 추구할 거기 때문에 민생 경쟁, 혁신 경쟁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고 그러면서 아마 원내의 이 투쟁이나 원내 어떤 대책을 공고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뭐랄까 특검이랄지 국감 같은 것을 드라이브를 걸어 가지고 확실하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당내에 이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도 먼저 좀 풀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이 대표 복귀와 함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또 이른바 체포한 가결을 했던 의원들에 대한 문제 어떻게 풀어갈지가 좀 관심인데요. 우선 호남 몫으로 임선숙 변호사 또 송갑석 의원이 연이어 지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자리에 있다가 지금 이제 결국에는 다시 그 자리가 비게 됐는데 여성 후보가 뭐 그 자리에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있고 비명계 인사로 어쨌든 다시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당내외의 의견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떤 식으로 최고위원 인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KBC 뉴스 보도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한 인사로 이제 화마평에 올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님이 이제 그 출판기념회 참석을 때문에 광주에 내려와서 저도 좀 만나서 좀 이런저런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 본인 자체는 그 최고위원 인선이 좀 무산된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이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인사로 지금 그 채워질 거냐라는 이제 이런 부분 대화가 나왔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이번 송갑석 이후에 지명직 최고위원은 그 지도부에 좀 위임하겠다라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뭔가 의중이 이미 있어 버려 가지고 최고위원들이 좀 합의 추대를 해서 특정 인사를 이제 좀 선정하는 뭐 그런 절차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명직 최고위원들이 스스로 경쟁 구도를 안 만드는 뭔가 인사를 찾다 보니까 뭐 언론처럼 그 여성이긴 하지만 그 호남이 아닌 좀 충청권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보도가 사실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이 아닌 이제 충청권의 인사, 뭐 또 여성 인사,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을 좀 높게 봐주셨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그러면 이 비명계 인사 자리가 이제 지도부가 너무 또 한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이제 비명계 인사가 필요성이랄까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네, 저는 지금 우리 정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그런 인사가 거론된다고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특히 여성이면서 충청권이고 원외 인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성과 원외 인사라는 점에서는 저는 뭐 또 양보한다 하더라도 충청권이라고 하는 점이 괜찮을 수 있는데 그게 친명계 인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친명 체제의 강화이기 때문에 좀 그 어울리는 그 최고위원 인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도 이 민주당이 호남이 텃밭이 아니라 민주당의 심장부라고 얘기하려면 적어도 호남에서 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도권을 수도권 총선을
더군다나 전략적으로 염두에 둔다면 박빙의 승부를 가져올 수 있는 수도권을 겨냥해서라도 호남에서, 다만 호남에서도 저는 비명계이면서 원외 인사이면서 또 그 현역이 아닌 이런 사람이라도 좀 골라서 좀 이번에 인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네. 음. 자, 영장 기각 또 선거 승리,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에 그동안 이제 갈등들이 수면 아래로 일단은 가라앉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남은 불씨 하나가 바로 이른바 이제 가결파, 뭐 가결을 한 의원들에 대해서 당무 복귀한 다음에 이제 이 대표가 이걸 이제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어떻게 뭐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뭐 징계를 할 것이냐, 뭐 지금 뭐 징계 당원 뭐 청원 게시판에도 지금 청원이 올라왔고요. 이런 상황이고 또 그런데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갈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둘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문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방법이 없어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다. 없다는 말이 네. 무슨 말씀이냐면 광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몇 년 전에 이제 시의회 의장 선거를 하는데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시의회에도 도입이 되면서 민주당에서 당시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하고 있는 조우섭 당시 시의원을 그 민주당 표 이제 후보로 내세웠고 그런데 이탈표가 생겨서 이은방 의장이 그때 시의회 의장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광주시당 이제 사무처장을 맡으셨던 분이 이 이탈표를 색출을 해서 징계를 하겠다.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무기명 투표였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투표용지에 지문이라도 검사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결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색채로낼 수 있는 증거를 이제 뭐 찾을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대신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통합의 메시지라는 게 특정 인사를 뭐 어느 비명계 인사를 당 요직에 앉히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그냥 봉합하고 넘어가는 측면에서의 통합 메시지를 내세워서 좀 당내 그냥 그 가결파에 대한 부분을 잠재울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좋은 거죠.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갈등의 불씨를 안 남길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들이 방금 이제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고 많이 있는데 교수님 그렇다면 이제 이게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대로 그렇습니다.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음. 이거 언제든 다시 이제 점화될 수 있는데 총선은 또 가까워오고 그렇죠. 있단 말이죠. 예. 이게 이제 언제쯤 또 이게 다시 커질까? 뭐 이제 이런 생각 좀 드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좀 덮어둔 거죠. 그리고 아마 통합을 강조할 것이고 또 이 카드를 들고 나오면 이 탈당의 빌미를 줄 거고 당의 분열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덮어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당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그러나 이제 이게 총선이 임박해지고 또 현역 의원들 평가가 이루어지고 할 때는 틀림없이 물론 확증은 없지만 지금 이제 스스로 그 가결에 동참했다고 얘기하는 5명 물론이고 또 그 가결에 표를 던졌을 걸로 의심받는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가면은 뭔가 이 평가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게 어떤 그 평가를 해서 공천 과정에 어떻게든 반영을 해가지고 좀 뭐랄까요? 불이익을 좀 주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공천 이야기. 그러니까 어찌 됐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공천이 기준이 돼서 뭐 이제 당내 역학 관계도 이제 막 흘러가게 될 텐데요. 자, 원외 친명 조직 아까 뭐 혁신회 이야기하셨는데 3선 이상 경선 득표를 50% 감산, 현역 의원 50% 물갈이 이런 구체적인 뭐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또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갑자기 자기 지역구 3선을 했던 부산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에 출마하겠다 그래서 민주당도 중진들 험지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가닥이 쳐질까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의 이제 발언으로 뭔가 점화가 됐는데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도 뭔가 같은 맥락의 뭐 이슈가 제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미 4년 전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5의원들이 다수 교체가 됐습니다. 특히 험지 출마를 할 만한 의원들을 뽑자고 하면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뭔가 다선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론이 대두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전선이라는 게 구도라는 게 민주당에 의해서는 지도부 험지 출마론을 우선 먼저 발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서도 특정 원외 인사나 이런 분들이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 지도부에
들어갔다가 험지 출마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남 의원들도 쉽게 지금 거기 못 들어가는 약간 이런 모양새가 연출이 이미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짐작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공천에 있어서는 지도부 험지 출마론이 어떤 식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지를 우선 좀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재명 그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뭐 백현동 기소가 됐고 또 지금 그 위증교사 혐의도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지금 뭐 다음 총선 때까지 이게 계속 시한폭탄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런 것들이 총선 때 또 공천 과정에서 변수가 어느 정도나 좀 영향력을 발휘를 하는 변수가 될까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난번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이 그 증거 위증교사, 네. 이중교사 문제는 그 판결문에 소명이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둑이 무너질 때 그 큰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 다른 뭐 굵직굵직한 큰 사건도 중요하지만은 이 이중교사 소명됐다고 하는 부분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이 사법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 작을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가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예측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쟁점이 되고 문제가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이재명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는 총선을 앞두고 하나의 그런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이게 재판을 가면 결론이 완전히 확정 판결 나기까지 좀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많이 걸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나 뭐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짧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이 뭔가 이제 그 환수해야 되는 금액이 100억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3월까지 지연을 시켜야겠다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공천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을 줄 만큼은 리스크는 아닐 거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앞으로 지금 뭐 여든 야든 뭐 최근에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굉장히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뭐 정계 개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복잡한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저희 꼭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폭풍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휴일인 어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당을 혁신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는데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참패 관련해 페이스북에 선거 패배의 진짜 원인은 대통령의 오만 불통 고집이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어떤 뜻일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네. 일찍 윤패, 1번 찍으면 윤석열 패배다. 그건 다 예상했던 거고 네. 있을 수 없는 일을 윤석열 바보 정치가 이루어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공천을 김태우를 할 수가 있었을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 네.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복권. 네.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사실 좀 억울한 점도 있어요. 공천하지 않겠다 네. 하니까 내가 음. 복권했는데 공천. 네. 그래가지고 당력을 전체를 집중했잖아요. 네. 과거 보궐선거는 그 지역에 맡겨두고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에서는 조용히 치러야 됩니다. 네. 이걸 전력을 투구해서 윤석열 대 네. 이재명 싸움으로 갔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래도 요즘 사라져가던 망국적인 지역 감정을 불러 일으켜 놓으니까 국민들이 화냈죠. 참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인데 자기는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되는데 절대 변하지 않을 뿐이에요. 나라가 엎드러지죠. 근데 대통령이 심각성을 뭐 인지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은 조금 나오기는 하던데. 알기는 하겠지만은 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네.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네. 홍준표 시장은 장수 책임이다. 네. 국민의힘 장수가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몰라요. 그러니까 책임을 당에다 넘겨버리고 네. 김기현 체제를 음. 살려가지고 2기로 넘어간다고 단결하자 하는데 네. 그런다고 돼요? 결국 김기현은 정계 은퇴만 남아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참담한 패배만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두 가지가 궁금한데 김기현 대표한테는 이대로 가면 정계 은퇴 길만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그렇게 외통수로 왜 가려고 할까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자기가 지금 네.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용산, 네. 여의도 출장소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네. 책임지고 물러나면은 그 다음 당장 대통령 책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책임을 차단하기 위해서 김기현 체제 2기로 살려놓는 거예요. 그런다고 민심이 돌아오냐, 책임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장수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고 내년 총선 패배하면은 네. 윤석열 정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는 가혹한 보수 인사들의 지적을 네. 잘 알아야 되는데 아니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장수 책임이다. 책임은 장수가 져야 된다고 할 때 여기서 장수가 그럼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씀인 건가요?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장수예요? 여당 대표잖아요. 여당 대표죠. 네. 그러나 대통령이 장수죠. 그래서 난 그걸 보고 네. 야, 홍준표 시장이 제대로 짚기는 짚었다. 역시 홍준표 시장답다 네. 했는데 그걸 김기현으로 쓱 내려가지고 그것도 책임지지 않게 하고 2기 체제로 네. 총선을 치러서 만약 총선에 패배하면 나 정계 은퇴하겠다. 결국 네. 정계 은퇴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안 되죠. 아,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데. 오죽하면은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같은 분이 내년 총선에 패배하면은 네. 윤석열 정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이렇게 진단하겠어요. 제가 뭘 하겠어요. 네. 내년 총선 끝나면은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으로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제 예측이 맞아 들어가잖아요.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지면은 모두 공멸한다, 정치 생명 걸겠다, 뭐 정계 은퇴하겠다 지면 이렇게 배수진을 쳤는데 말씀하신 대로 용산이나 대통령 그늘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한 것은 네. 서병수 네. 의원 등 중진들이 요구는 했지만은 그건 벗어나지 못하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에 네. 내가 국민의힘으로 가면은 깨부셔버린다. 이준석 대표는 2, 3개월 내로 쫓아내버린다. 네. 하는 게 현실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자꾸 얘기지만 네. 하태경 의원의 서울 진출 네. 포장을 했지만은 거기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행동대장인 현 평통사무처장을 보내기 위해서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검찰, 네. 공천의 신호탄이다, 출발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을 안 해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검사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은 피고인들이 무죄가 되니까 무조건 밀어붙인다고요. 그런 결과, 그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자가 아니고 검찰주의자다. 그렇게 봐요. 오늘 이게 뭐 재미있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뉴시스가 사진 단독 기사를 내보냈는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신임 사무총장의 이만희 의원 재선이고 경북 영천시 청도군 그리고 정책위 의장 유이동 삼선 평택을 이렇게 내정을 했는데 이렇게 당직자들 뽑힌 거를 조수진 의원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한테 뭐 내용을 이렇게 정해졌다 보낸 모양인데 부원장 반응이 황당하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유 이렇게 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김기현 대표 체제 이기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네. 사무총장이 TK 네. 그리고 이제 정책위 정책위 의장. 의장이 수도권에서 네. 나오는 것은 네. 자기들 잔치예요. 국민 관심 없어요. 자꾸 초점을 흐리면 안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 반 만에 국가 재난 시대로 네. 민주주의를 서민 경제를 남북 관계를 외교를 파탄 내버리고 정치를 죽인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네. 당직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잘못됐다. 이제 새로운 협치로 정치를 살려서 경제도 네. 안보도 외교도 살리겠다. 민주주의도 살리겠다. 네. 이런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딱 당에다 밀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국민이 바보 아니에요. 국민이 아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는 것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국정운영 기조가 좀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낮게 보시는 것 같네요.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바뀌려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네.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네. 하고 다시 한번 천명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김기현 대표 2기 체제로 가라. 이건 아니죠. 근데 선거는 일단 이기고 보는 게 중요하고 뭐 그런데 정권 심판론 구도로 가면은 진짜 뭐 불리하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막상 공천이 끝나고 그러면 대통령이랑 거리를 두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건 없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민주당이 네. 정권 심판론으로 가냐 안 가느냐가 아니에요. 6개월 내로 나라는 더 망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대로 있겠냐 이거죠. 지금 보십시오. 경제가 민생 경제가 네. 장사가 됩니까? 물가 때문에 서민이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보지도 않고 밤낮 저렇게 강경책으로 간다고 하면은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김기현 대표가 뭘 어떻게 하든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정권 심판론으로 갈 거다 그런 말씀. 당연하죠 그거야. 민주당에서 정권 심판론 얘기하지 않아도 네. 국민이 가버려요. 국민을 무섭게 봐야 돼요. 근데 이 와중에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 제명해야 된다. 맨날 그 당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졌다 제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그만 좀 질척거리시라 뭐 이렇게 대놓고 냉소를 하고 그러던데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졌으면 가만히 잡지. 떠니까 안 되죠. 어떻게 됐든 저는 네. 자꾸 작년부터 얘기해왔지만은 네. 이준석, 유승민 이러한 분들은 네. 보수 중도 신당을 창당한다.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재명 대표는 곧 당무에 복귀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이상민, 이원욱, 서른 의원 등 뭐 이른바 체포동의안 가결파 5인방 뭐 징계해야 된다 청원 이거 지금 지도부가 아직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 네. 지원 유세 6분간 하면서 제1성이 우리 내부의 단합. 다름은 넘어가자, 뛰어넘자. 네. 그리고 엊그제 오른 SNS도 네. 단합을 강조했더라고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더 중요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이겼다고 오만 떨거나 네. 겸손하지 않으면 국민이 민주당도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네. 계속해서 개혁, 혁신하면서 단결, 강한 민주당으로
그리고 윤석열 독주 정권에 네. 저항하고 싸우는 음. 그런 민주당으로 국민과 당원이 바라는 당으로 탄생해야 된다. 네. 그러한 리더십을 이재명 대표는 분열이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 분열의 민주당이 아니라 네. 통합의 민주당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즉 김대중 민주당이 되라 이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뭐 통합도 좋고 단합도 좋고 다 좋지만 대표 사지로 밀어놓은 사람들이랑 어떻게 같이 가냐. 뭐 징계를 하든지 뭐 이번에 징계가 어려우면 적어도 내년 총선 공천에서는 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단결 단합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은 계속해서 민주당을 탄압하고 네. 이재명을 탄압합니다. 몇 가지를 기소하잖아요. 네. 일주일에 3번씩 3일씩 재판받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는 수원지검의 음. 동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점을? 여기에서 네. 지금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네. 기타 다른 뭐 법과 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만약 지금 솔솔 나오는 네. 12월 음. 영장 청구를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러한 것이 굉장히 난제예요. 아니 지금 검찰은 네.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고 네. 기소를 해서 업무를 정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분열하지 않고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적극적인 지지자들도 그러한 자극적인 용어를 쓰지 마라. 통합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검찰이 검사 사칭 사건 위증 교사를 기소를 했고 앞전에는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로 기소를 했고 지금 기소된 것만 한 4-5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잘못하다가는 일주일에 4-5번씩 뭐 거의 매일 재판 받으러 가게 생겼는데 뭐 비슷한 사건은 네. 병합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네. 그것도 두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네. 백현동 사건이 병합되더라도 잘못하면은 일주일에 3번, 3일 재판정에 나가야 될 입장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수원지검께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네. 강한 민주당에 대해서 이러한 검찰의 탄압에 바로 맞서는 네.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수원지검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는 뭘 갖고 청구를 한다는 거죠? 지금 뭐 대북송금 같은 여러 가지 게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고 네. 법카 같은 것도 거기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몇 개 부를 전담시켰더라고요. 네. 그래 독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도 강하게 덤벼야죠. 여기에서 친명이 어디 있고 비명이 어디 있어요. 민주당의 운명을 왜 검찰 손에 넘기느냐 이거죠.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인간 도의적으로도 네. 자기 당의 대표의 운명을 왜 검찰에다 넘기냐 이게 부당한 검찰 탄압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강한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번 기각이 됐는데 수원지검에서 뭐 청구를 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뭐 네. 수원지검은 수원지검 일이다 네. 이런 논리로 하겠죠. 그렇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네.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잡혀야 된다 이거죠. 안 잡히는 길은 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통합의 정치로 국민이 말씀하신, 우리를 네. 지켜주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김경수, 안희정 전 지사도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본 재판에서 다 유죄 실형 선고 판결 받았다.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될 거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네.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네. 본안 재판에서 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검찰이 네. 구속하려고 했던 그러한 것을 법원에서 네. 제가 했잖아요. 그 검찰이 패배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 누구도 기각해서 네. 저는 구속영장이 나왔어도 무죄됐어요. 이런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피고인들이 어떻게 재판을 받느냐 이런 게 문제지.
김건희 여사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제 유방암 조기 검진과 인식 개선을 위한 핑크 페스티벌 행사에 가서 축사를 했던데 뭐 요즘 공개 행보가 부쩍 늘었습니다. 뭐 어디 언론 제목 보니까는 10월 들어 빨간 날 빼고는 매일 전국 누볐다 뭐 이렇게 묘사를 했던데 어제는 빨간 날인데도 핑크 페스티벌 가셨는데 이 활발한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건희 여사가 네. 바짝 네. 행보가 바빠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권력 서열 1위 네. 대통령 김건희 윤석열 영부나무 체제가 바뀌었는지 의심할 정도로 많아지던데 저는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김건희 여사가 네. 처음 얘기한 대로 나는 영부인 노릇 하지 않고 남편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네. 돕는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그 말씀을 좀 지켜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현장에서 반응이 뭐 나쁜 것 같지도 않고 언론들도 아니 네. 영부인이 왔는데 네. 국민들이 다 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환영하는 것보다는 네. 부수적인 파장이 음. 더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죠. 그런 게 뭐가 너무 있나요? 설치면요 네. 안 좋아요. 활발한 것과 설치는 것의 경계 기준이 뭐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지금 현재 네. 활발하다, 설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상당하게 조심스럽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과거에도 보면은 실수를 잘 하시잖아요. 다행히 실수는 아직 없는데 네. 방귀가 잦으면 뭐 되죠? 뭐 하면은 뭐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좀 김건희 여사가 조심해야 된다 네. 하는 말씀인데 자기 발로 자기가 돌아다니는 것을 누가 막아요? 그건 누구도 못 막는 거지.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나 네. 국민한테 한 약속은 지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거 지키기에는 이제 좀 너무 좀 뭐랄까 지나지 않았나요? 이제 뭐 지났어요.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3년 반이 더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